미국의 공화당이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체로.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은 미국 공화당은 1850년대에 흑인 노예제가 북부로 확산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이 그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의 지도하에 남북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노예제를 없앴습니다. 공화당의 가장 위대한, 말하자면 결단이었죠.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은 그 별명이 어니스트 에이브라고 불렸습니다. 어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에이브. 에이브러함 링컨, 에이브러함을 줄여가지고 에이브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어니스트를 붙여가지고 어니스트 에이브, 정직한 링컨. 그리고 지금은 공화당이 대충 백인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기독교적 가치, 이를 수호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하면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판이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공화당을 좋아합니다. 민주당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많이 추진을 했어요. 유명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고 유엔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6.25 남침이 터졌을 때는 그 유명한 해리 트루만 민주당 대통령이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병을 결심하고 실제로 신속하게 미군 유엔군을 보내준 사람이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 지도하에 한국이 건국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일종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트루먼 대통령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월남 파병 과정에 관계했던 사람이 또 민주당 대통령이죠. 케네디, 존슨 두 분이 다 민주당 대통령이고,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미국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카트 대통령 시절에 카트가 주한미군을 뺀다고 하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고, 이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게 되는 그 좀 먼 원인, 그렇다고 뭐 미국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만 먼 원인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의 정치판이 참 희한합니다. 정직 백인의 어떤 가치관을 대표한다는 이 공화당이 말입니다. 공화당원 중에서 한 60%가 아직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아마 전체 미국 인구의 한 20, 30%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1월에 트럼프는 크게 졌습니다. 그래 놓고 부정투개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주 소동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알려져 있었던 미 의회 빌딩으로 트럼프 추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6명이나 죽은 일종의 반란 사건을 선동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의 말을 믿고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화당원이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요?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설치고 다녔지만은 국민의힘의 반 정도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공화당이 왜 저렇게 됐느냐? 왜 중범죄자로 이제 되어버린 트럼프에게 하이제킹 돼가지고 공화당의 영혼이 그냥 망가져버린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하나의 등불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 특히 공화당이 주류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세계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합니다.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각종 재판에 연루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재판 하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막상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이 대중민주주의의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정권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민주국가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선거를 해야 되고 표를 얻어야 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는 이런 속성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입니다만은 미국은 꽤 오래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영국 다음으로 뭐 오래됐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폐습이 남아 있다 이겁니다. 작금의 사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지방법원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 역사의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는 이 판결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 행위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12명의 배심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여도 공화당 안에서는 그건 너무 심하다 하는 비판도 반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과 열성 지지자들의 태도보다 오히려 미국의 공화당이 더 불량하다 이겁니다. 이 한 포르노 여자 배우와 트럼프가 관계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2016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13만 달러를 줘가지고 입막음 하려고 한 것이 폭로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때였고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바이든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의 측근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니까 이 배우에 바이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의 제2인자인 루이지애나 주의 스티브 스텔리스 의원은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면 엉터리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포르노 배우와의 관계를 듣기 위하여 13만 달러를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서 조국을 엿보이는 짓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한편 법사위원장인 공화당 짐 조르단 의원은 법원을 캥거루 코트라고 조롱했습니다. 극성 공화당 지지자들은 저항의 표시로 성조기를 거꾸로 달고 있습니다. 조국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는 어떤 퍼스트입니까? 음모론이 판치는 미국을 세계 제일로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의원은 트럼프의 유일한 범죄는 2024년에 조 바이든에 대항하여 출마한다는 사실이라고 또 강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몰려온 모금 액수가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자랑했습니다. 돈 자랑했습니다. 메릴랜드 전
전 주지사인 공화당 소속 메리 호건은 이분은 조금 양식 있는 논평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충고를 했더니 이에 대하여 트럼프 선거본부 관계자는 당신은 끝났어라는 막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직언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화당이 방향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다. 중죄인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트럼프의 라이벌이었던 론 드센티스도 피고인이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미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정이 아니라 오는 대선에서 미국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 크게 진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졌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다가 2021년 1월 6일에는 군중을 선동하여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도록 하여 6명이 죽게 한 사람인데 여기에 관련된 수백 명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또는 이미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휘한 자가 공화당 후보로서 바이든과 대결을 하고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 뒤에도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복수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 겸 중죄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미국 국민 전체의 한 3분의 1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은 한국 정치를 욕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트럼프를 편드는 자칭 보수 인사들도 한국에 많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트럼프 사이에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이 진 것이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서 졌다고, 억울하게 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트럼프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특바라고 불렸어요. 이게 보여주는 바는 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고 광신이고 사교이기도 해가지고 여기에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운 사람 이제는 국적도 관계가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것은 한국과 미국의 자칭 보수가 이 음모론에 넘어가서 미국과 한국의 국격을 아주 망가뜨리고 있다는 현상이고 이것은 인간 본성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